미드는 초급에서부터 하기에는 좀 효과적이진 않다, 너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드로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고, 왜 제가 미드를 초급자한테도 적절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말하는 초급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드를 열심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니까요. 초, 중, 고 때 영어를 어느 정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어순도 알고 기본적인 단어들도 적당히 알고 있는, 그래서 문장을 줬을 때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스페인어나 중국어를 갑자기 배우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드라마로 공부를 못하겠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도 당연히 기초적인 수업도 듣고 문법, 발음 이런 것들 수업 들으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왕초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은 되는 그런 상태라면 저는 그 정도만 돼도 말 한마디 못해도 미드로 병행을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미드로 어떤 효과를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초급자가 미드로 영어를 공부하기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너무 과도하게 어렵지 않냐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독해 하잖아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건 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미드에 나오는 그런 정말 실생활 표현들은 무조건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미드도 똑같아요. 미드 대본을 봤을 때 모르는 단어들 투성이고 표현들 투성이지만 일단 하나하나 끊어 읽어가면서 해석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 초급자라는 게 학교 교과서보다 아니면 다른 문제집 같은 거보다 미드는 내용도 재밌고 좋아하는 배우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음성이랑 영상이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독해를 하더라도 이런 자료로 독해 연습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장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스킵을 했어요. 꼭 알고 싶은 별표를 쳐놓고 나중에 질문을 하더라도 일단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었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두 번째로는 너무 빨라서 안 들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안 들리죠. 모르는 단어도 많아 죽겠는데 이게 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막 없이 내가 막 들리는 그 수준을 초급 때부터 바로 목표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급 때 미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그 문장 해석 그리고 억양 공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특정한 문장을 정해서 속도를 똑같이 맞추진 못하더라도 일단 얘 말투 그대로 내가 최대한 카피는 할 수 있겠죠. 여러 번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프렌즈 레이첼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띄워볼게요. You were gonna get married in Vegas and then you backed out? I guess I'm not upset because I don't see you actually going through with it. I'm sorry. You were gonna get married in Vegas and then you backed out? I guess I'm not upset because I don't see you actually going through with it. I'm sorry. 억양을 좀 느리게라도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You were gonna get married in Vegas and then you backed out? I guess I'm not upset because I don't see you actually going through with it. I'm sorry. 얘가 했던 거 그대로. 난 좀 느리지만 얘는 좀 더 빠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I'm sorry. Sorry를 되게 강조하면 똑같이 I'm sorry. 그리고 and then you backed out. Backed out. 내가 조금 길게 하거든요. 그냥 backed out 이런 게 아니니까요. Backed out? 내가 이걸 자막 없이 그냥 바로 알아듣는 건 되게 나중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나는 억양 연습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정말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탈이었죠. 뭐 그렇게 내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늘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용하는 자료지 벌써부터 이걸 다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그렇게 좌절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또 미드의 단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게요, 직접 쓸만한, 써먹을 만한 표현은 많이 또 없다 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미드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애 이야기 같은 거 나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데이트 신청했다, he asked me out, 아니면 그 사람들 걔네 헤어졌대, they broke up, 이런 표현들 내가 알게 돼서 언제 써먹나요? 나는 초급인데 그러니까 he asked me out, 이런 표현들을 내가 지금 알게 된다고 해서 바로 스피킹 실력이 늘는 느낌이 없는 이유거든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미드만 보면 안 되죠. 당연히 미드만 보라는 게 아니라 미드도 병행을 하라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저는 실제로 내가 영어로 해야 될 말들, 자주 좀 해야 될 말들은 따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원래 예를 들어 나는 여행을 좀 많이 다닌다, 그럼 여행 영어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가끔 해야 된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영어 수업을 들으시거나 또 역시 다양하게 공부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모든 걸 다 미드로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미드는 대신에 여러분,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고급이 되고 싶다면 알아야 하는 그런 수많은 표현들이 실제로 나오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차곡차곡 다 배우는 거죠. 이것만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것도 하라는 거.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제가 미드를 오히려 초급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좋았던 점, 더 효과를 봤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발음입니다. 발음과 억양. 저는 미드 그 억양 아까 따라하는 거 제가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게 거의 취미였거든요.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발음이 먼저 잡힌 케이스였어요. 짧게밖에 말을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는 못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을 할 때라도 제 억양이 원어민이랑 비슷하게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미드를 하도 그렇게 억양 공부를 하니까 원어민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You don't have an accent. Your accent is really good. 악센트가 정말 좋다라는 건 억양이 좋다는 거고, 악센트가 없다는 건 비원어민들의 말투,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초급인데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할 때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나 보다.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가서도 자신이 생기니까 재미가 붙으니까 한마디라도 좀 더 해보려고 일부러 호텔 내려가서 한마디라도 좀 더 해보고 궁금하지도 않은 거 물어보고 오고, 그런 연습을 또 많이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미드로 초반에 이 억양, 발음을 잡았던 게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네, 여러분 have-to-be나 if 가정법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게 왜 어렵냐면 개념만 듣고 수업을 듣고 더 이상 수없이 만나보질 않아서인 것 같거든요. 저는 초급 때 어떻게 했냐면 이 have-to-be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have-to-be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적당히 배웠지만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태로 미드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have-to-be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have-to-be를 안 잡을래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긴 왜 have-to-be일까? 한국어 해석 보면은 이런 의미인가 보다 라면서 몇 개는 좀 클리어하게 알겠고, 근데 또 몇 개는 또 약간 혼란스럽고, 그럼 다시 한번 그래머의 뉴스도 좀 보게 되고 가끔 찾아보면서 다음날도 미드를 보면 have-to-be가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have-to-be가 잡히게 되거든요. 초급에서 저는 개념을 적당히만 잡고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주 많은 실제 예시들 잡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떤 수업 자료 딱딱하게 이렇게 표로 되고 이런 것만 봤다면 오래 걸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have-to-be나 if 가정법 같은 경우는 예문들 자체가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특정한 상황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미드를 보면서 정말 얘랑 사귀었었는데 어떻게 됐고 내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이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잠깐 예시를 들어준 게 아니니까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면서 오히려 초반부터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서 문법을 좀 재밌게 공부했던 것도 쉽게 효과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미드를 보면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구조에 먼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백지와 비슷한 상태에서 그것에 먼저 익숙해진 거죠. 일례로 영어에는 general you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you라고 나오는데 정말 듣는 사람, 너를 말하는 건 아닌 you예요. I prefer to shop online because you can save time. 나는 온라인 쇼핑이 더 좋다. 왜냐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 뒷부분에는 내가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국말도.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you can save time 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딱히 해석할 필요 없는 그냥 그 누구든 아무한테나 다 적용이 되는. 근데 제 수업에 토익 900점 넘으시고 이런 분들도 계속 이 you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여기 왜 you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I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되게 익숙하지가 않구나, 영어에 친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습관도 잘못 들어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고치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스피킹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런 그냥 문장 해석은 좀 되는 그 정도부터 저는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초급에서부터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실제 원어민들 목소리를 많이 듣는 생활을 할수록 영어 고급자에 빨리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미드를 보는, 영화를 보는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리고 초급이면 초급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왕초급만 아니라면. 네, 그래서 결론. 특히나 지금은 초급이지만 결국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이런 분들은 믿고 하시면 됩니다. 미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초급 때부터 조금씩 병행은 일찍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